크게 다치지 않았나. 정태호 씨,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 도전! 확인합니다. 맞았네.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 여성분이 남자친구 캔커피를 줬잖아요. 따뜻하라고. 그거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걸어 다녔잖아요. 야, 정확해. 주머니에 정확해. 넣어. 그리고 남학생도 핫팩을 샀잖아요. 주머니에 넣고 또 걸어 다니고. 사람에게 있어서 팔이라는 건 말이죠.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팔만큼 가는 게 없어요. 정답은 둘 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녔기 때문에. 동감. 이건 위기 탈출 넘버 1. 정답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보행하는 습관입니다. 앞서 만났던 가영 씨는 언제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살짝 미끄러져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가영 씨는 골반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된 것. 추위를 심하게 타는 영준이의 경우에도 무심코 주머니에 손을 넣는 습관이 있었는데 큰 사고가 아니었지만 손을 주머니에 넣고 넘어졌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낙상으로 대퇴골절을 입은 노인 환자의 경우 50% 정도가 1년 내에 사망할 정도로 위험한 넘어짐 사고. 실제로 낙상에 의한 119 구급대의 출동 건수는 3월에서 11월보다 겨울철인 12월에서 2월까지가 매월 1000건이나 많은데요. 실제 낙상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가 여름보다 겨울에 2배 정도 많습니다. 이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 면적이 작은 두 발로 걷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두 발로 걷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바로 팔인데 팔을 흔들며 걸었을 때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손을 주머니에 넣으면 평형 감각이 둔해지고 넘어졌을 경우에도 손으로 먼저 충격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에 척추, 머리 등에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닐까요? 두 곳에서 관찰해봤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마침 눈이 내려 길이 몹시 미끄러운 상태. 놀랍게도 아이들 대부분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종종 걸음을 걷습니다. 어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이힐을 신은 젊은 여성부터 중년 남성들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주머니에 손을 넣고 편한 걸음을 옮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행동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예, 위험하다는 건 아는데 추우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넣게 되네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추우니까요. 추우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냥. 본능적으로 넣게 되네요. 자, 그럼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행동은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요? 제작진은 넘어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빙판길을 가정해 아이스링크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혹시 있을 위험에 대비해 전문 스턴트맨이 보호장구를 갖춘 뒤 실험에 참여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을 수 있도록 겨울용 점퍼를 입고 드디어 실험 시작. 먼저 주머니에서 손을 뺀 채로 걸어가는 스턴트맨. 이내 미끄러져 넘어지는데요. 손을 받쳤어요. 손으로 본능적으로 받치게 되네. 초고속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반사적으로 손이 먼저 땅을 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걸어보는데 미끄러지는 순간은 마찬가지인데도 신체의 여러 부분이 땅에 부딪히고 그 충격 또한 강해 보입니다. 야, 헬멧 안 쓰면 어떡해.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손을 주머니에서 뺄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엉덩이, 어깨, 머리가 차례대로 땅에 부딪히는 모습. 충격이 너무 크네. 저분은 이제 안전 장비를 다 이것이 실제 착용하고. 상황이었다면 젊은 사람이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졌을 것이 불보듯 뻔한 일. 그렇다면 실제로 몸이 받는 충격량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보겠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의 충격량을 알 수 있는 힘판에
먼저 주머니에서 손을 뺀 채로 넘어지는 실험. 반사적으로 손이 먼저 흰판에 닿게 되는데 이때 충격은 자신의 몸무게의 3배 정도. 이때 팔목이 충격을 완화시켜줍니다. 자, 이번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넘어지는데요. 엉덩이, 어깨, 머리 등 온몸에 충격을 입게 되는 상황. 이때 받는 충격량은 무려 몸무게의 5배 정도나 됩니다. 이렇듯 주머니에 손을 넣고 넘어졌을 경우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부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 거기다 대처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나 뼈가 약한 노인들의 경우 머리나 척추에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실험에서 보았듯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졌을 경우 받는 충격량은 자신의 몸무게의 3배에 달하는데요. 몸무게가 60kg이라면 넘어졌을 때 180kg만큼의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바로 손. 차가 충돌했을 경우 에어백으로 충격을 완화시키듯 손이 먼저 땅을 짚어 더 큰 부상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 하지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넘어질 경우 그 충격은 온몸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겨울철이 되면 빙판길 낙상사고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경우 손을 짚어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해 척추 압박골절이나 뇌진탕의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다가 재빠른 대처를 하지 못해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빙판길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외출 시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고 하이힐이나 바닥이 미끄러운 신발은 가급적 신지 말아야 하며 신발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빙판길에서는 허리를 굽혀 중심을 낮추고 걷는 속도와 보폭을 줄여야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의지하며 걷는 것이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춥다고 주머니에 넣은 손.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꼬마 미녀로 소문난 7살 신영이. 유치원 수업을 마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신영이 유치원 갔다 오는구나. 네, 아줌마 안녕하세요. 아유, 신영이는 어쩜 이렇게 인형같이 생겼대? 이 다음에 미스코리아 내보내도 되겠어요. 무슨 미스코리아는. 근데 우리 신영이가 절 닮아 좀 이쁘긴 해요. 신영아,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안녕. 덕분에 모녀는 기분이 무척 좋은데. 엄마, 예쁜 딸 아이스크림 좀 사주세요. 우리 예쁜 공주.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이스크림은 안 돼요. 그 대신 엄마가 과자 사줄게. 평소 식탐이 많은 신영이는 과자를 사자마자 입안 가득 한꺼번에 넣고 먹는데 저 저렇게 먹어야 되는데 맛있어. 신영아, 하나씩 먹어. 누가 뺏어 먹는 것도 아닌데. 엄마, 과자는 이렇게 한꺼번에 먹는 게 맛있어요. 우리 신영이. 저녁은 안 먹을 거야? 가자. 그래요. 잠시 뒤 신영이네 세 식구는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신영이 데리고 오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우리 신영이 이쁘다고 난리가 났어. 꼭 어렸을 때 날 보는 것 같더라. 에이, 무슨 소리야. 신영이가 딸이긴 해도 날 많이 닮았지. 그렇지, 신영아. 싸우지들 마세요. 아줌마들